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기계어와 어셈블리 언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함께 봤습니다. 자, 어셈블리 언어 모양을 보고 어셈블러를 배웠으면은 이제 어셈블리 언어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으로 되어 있는 몇 가지 이 기본 컴퓨터의 어셈블리 예제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볼 프로그램은 루프를 가지는 프로그램.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보게 되면은 아무리 복잡하고 긴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 그 다음에 if, then, else 문과 같은 뭐 if 문, 뭐 스위치 문, 그리고 루프, 뭐 for 문이라든가 while 문, 이런 것들로 대부분 돼 있고, 대부분 돼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 뭐 딴 거 본 거 있나요? 뭐 변수에 대한 assign, 그리고 if, then, else 같은 판단문, 그 다음에 for, while 같은 반복문, 이거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어셈블리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 반복문을 갖다가 어떻게 어셈블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for라는 문이 하나 있어요. 자, 아주 친숙한 겁니다. 100개의 배열이 있고, 그리고 그 배열의 값을 갖다가 전부 다 더하는 겁니다. 더해서 썸을 만드는 거죠. 각각의 A 배열값 A0부터 A99까지 A 값을 썸으로 더해 가지고 결과를 내는 겁니다. 이거를 어셈블리 언어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 6-13과 같은 그러한 모양이 될 겁니다. 이 어셈블리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크게 루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LOP라고 해가지고 레이블이 되어 있죠.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어셈블리 언어의 한 명령 라인은 레이블과 그 다음에 명령어 그리고 코멘트로 되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코멘트죠. 자, 이 루프 부분은 더하기입니다. 포인터 해가지고 i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간접 번지 모양이죠. 그리고 루프라고 하면은 반드시 어느 중간 어딘가에 뭐가 있느냐, 다시 그 레이블로 LOP로 오는 그런 unconditional branch 명령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로 시작해가지고 unconditional branch 그 레이블 요 사이가 바로 루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루프를 돌려면은 여기 포트랑 프로에도 보겠지만은 J는 1부터 100까지 즉 몇 번 돌아왔는지를 갖다가 세는 카운터가 있죠. 예, 그 카운터가 바로 요 부분입니다. NBR 넘버죠. 해가지고 데시멀 마이너스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TR 카운터죠. 해가지고 헥사데시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넘버라고 하는 것은 상수죠. 상수입니다. 여기서 J가 1부터 100까지 했을 때 100이라고 하는 상수에 해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넘버라는 값을 갖다가 카운트에다 카피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어레이 부분이 있습니다. 카운터 부분이라고 했죠. 네, 데이터 어레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디멘전 해가지고 어레이를 100개를 선언했죠. 이 데이터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보게 되면은 org150 해가지고 decimal 7호부터 해서 쭉 19번지, 20번지, 21번지, 22번지, 23번지 해가지고 118번지까지. 네, 19부터 118까지면 딱 100개죠. 그 사이에 데이터가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쭉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decimal 75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 데이터, 즉 A99 데이터인 decimal 23까지 first operand부터 last operand까지 데이터 어레이 부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잠깐 설명하도록 하죠. 자, 제일 처음에 org100, 예, org100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메모리에 올라갈 때, 즉 어셈블리어가 기계로 번역돼 가지고 올라갈 때는 메모리 번지 100번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시작은 2번 라인부터죠. 로드 어큐뮬레이터 ADS 어드레스로 먼저 가져옵니다. 150이죠. 150이 뭐냐? 여기 보게 되면 org150이죠. 즉 이 데이터는 실제로 메모리에 올라갈 때는 메인 메모리 150번지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메인명을 150번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ADS는 150번지입니다. 그리고 스토어 어큐뮬레이터. 지금 가져온 ADS 값을 갖다가 포인터, PTR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지금 PTR은 0이었죠?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PTR이 15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사한 이유는 어드레스, 이 값은 이건 상수예요. 상수이고 변수로 쓰려면, 즉 J값을 쓰려면은 그럼 변수로 할당해야 되죠. 그래서 ADS가 상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PTR이 바로 변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수를 그대로 막 변수처럼 쓰면 안 되겠죠. 상수는 바뀌어서 안 됩니다. 변수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를 변수로 복사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드 MBR. MBR을 갖다가 로드합니다. 아까 마이너스 100이었죠. 이거 갖다 그래서 스토어 어큐뮬레이터. 어큐뮬레이터에 로드했던 MBR 값을 CTR에다가 카운터에다가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CTR 값이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클리어 어큐뮬레이터. 어큐뮬레이터 갖다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프가 돌 준비가 된 거죠. 자, 포문이나 포트란의 두 분, 뭐 우리가 흔히 C에서 포루프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 그런 루프문은 이러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프로 들어갑니다. add, 더하기라는 거죠. 썸에다가 a를 더하는 겁니다. 더하기를 합니다.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값에다 더하기를 합니다. 뭘? PTR add 값을. 근데 간접번지예요. 지금 포인터 값이 뭐였죠? 아까 150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150이니까 150 번지. 즉 실제로 요 데이터가 메모리 올릴 때 150 번지로 가니까 요 7호가 바로 150 번지가 되는 겁니다. 19번째 라인이 150 번지가 되는 거예요. 즉 150 번지에는 뭐가 있는 거죠? 75라고 하는 오퍼랜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더하기 해라. PTR 150을 더하기 하라는 게 아니라 150번지에 가서 거기에 있는 오퍼랜드를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간접번지니까. 그래서 75를 가져와서 더합니다. 그러면은 루프가 한번 돌았죠. 썸에다가 제일 처음에 A0의 값을 더한 겁니다. 그 다음에 ISZ 인크리먼트 합니다. 포인터를. 그러면은 포인터가 현재 150이었죠. 이게 151이 됩니다. 즉 요 다음에 있는 값을 뭔지 모르겠으나 뭐 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뭐 또 하나 있겠죠. 이 값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151번지가 되죠. 아까 요 디시벌 7호는 150번지였고 그 다음에 역시 또 ISZ 카운터를 갖다가 하나 증가시킵니다. 아까 카운터 값이 뭐였죠? MBR이 복사가 됐으니까 카운터 값은 현재 마이너스 100입니다. 이거 하나 증가시키면 이제 마이너스 99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언컨디셔널 브랜치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시 더하기 포인터 간접번지 포인터 값이 이제 151이었죠. 그러니까 151 번지에 가서 그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값을 더하면은 A0 그리고 A1 값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역시 또 포인트 하나 증가시키고 그럼 152번지로 하겠죠. 포인트는 152가 될 것이고 그래야 카운터는 하나 증가시키면 99에서 98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돌다 보면은 결국은 카운터가 0이 될 때가 있겠죠. 결국은 예, 100번째 돌고 남은 마침내 카운터 값이 0이 될 겁니다. 자, ISZ 명령이 뭐였죠? 인크리먼트 and skip if 0였죠.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값을 갖다가 또는 어떤 특정한 변수에 있는 값을 갖다가 이게 실제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값이죠. 이것을 증가시켰을 때 그 값이 0이 되면 스킵하라는 얘기죠. 근데 카운터 값이 0이 됐어요. 0이 되면은 이 명령에 의해 가지고 0이 되는 순간 다음 명령을 스킵합니다. 즉 언컨디셔널 브랜치를 스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 명령을 수행한 다음에 자 형광펜으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명령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야 되는데 CTR이 0이 됐기 때문에 이 명령을 스킵해버립니다. 어디로 온다? 여기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루프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루프 탈출 조건이에요. 그래서 sum에다가 현재 어큐레이트 있는 값을 갖다가 저장하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번 더하기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 왜 카운터 값을 갖다가 0으로 했느냐, 왜 마이너스 100으로 했느냐. 우리 보통 이제 루프가 돌아갈 때는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차례차례 증가하면서 1, 2, 3, 4, 5 해가지고 100까지 보통 증가하면서 이 변수를 증가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어셈블리 프로그램에서는 마이너스 100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99, 마이너스 98, 마이너스 97 해가지고 마침내 0까지 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 탈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값이 0이 됐을 경우에 무조건 다시 루프가 돌아갈 걸 갖다가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마이너스 100부터 시작해가지고 0이 됐을 때 increment and skip if 0, 제로면 스킵해라. 뭐를? 다음 명령을 스킵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루프를 빠져나와서 루프가 끝나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iset를 쓰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카운터의 초기 값을 갖다가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0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나요? 왜 루프가 돌아갈 때는 차례대로 증가하지 않고 마이너스 얼마부터 설정해 가지고 더해 가는지, 바로 ISZ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도 나와요. 다음 MRI 명령 중에서 루프의 탈출 조건을 만족시킬 때 사용하는 그러한 명령은, 또는 루프를 구동시킬 때, 루프를 동작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은 해가지고 이런 ISZ를 고르는 그런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굉장히 원시적인 문제죠. 요새는 이런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보다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을 섞어가지고 문제를 만들죠. 하지만 어쨌거나 이 ISZ, 루프의 탈출 조건과 가장 관련이 깊은 그러한 MRI 명령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을 필요가 있겠죠. 자, 고급 언어로 하면은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어셈블리 언어로 하니까는 상당히 좀 길어 보이죠.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은 딱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걸로 끝입니다. 앞에는 이제 여러 가지 카운터나 초기값을 세팅하는 부분이었고, 프로그램 돌아가는 부분 요 부분이다 하는 거. 그리고 어레이 부분, 데이터 부분은 org 명령에서 메모리의 어떤 다른 부분에다가 저장한다는 거. 그리고 그 번지를 간접 번지로 접근해서 연탄을 한다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곱셈을 하는 어셈블리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두 개의 양수를 곱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죠. 우리가 앞서서 이제 이미 이 장에서 봤지만은 곱셈이라는 것은, 즉 이진수의 곱셈이라는 건 결국 뭐였어요? 우리가 피승수가 있고 승수가 있을 때 그 승수를 갖다가 1이면은, 승수의 값이 1이면은 피승수 값을 한 번 더하고, 또 그 다음 자리가 1이면은 피승수를 하나 증가시켜 가지고, 자리를 하나 옮기는 거죠. 왼쪽으로 하나 옮겨가지고 또 더하고, 0이면은 자리만 옮기고, 1이면은 다시 또 한 자리 옮겨가지고 왼쪽으로 옮겨가지고 계속 더하는 거지 결국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루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피승수, 승수가 있을 때 이 멀티플라이어를 갖다 어큐레이터 놓은 다음에 어큐레이터의 값을 갖다가 전체를 라이트로, 시프트 라이트 시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시프트 라이트 한 값이 이 값이 즉 튀어나온 값이죠. 시프트 라이트 해가지고 튀어나온 게 이 플립플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플립플롭 값이 1이면은 파시얼 프로덕트에다가 x 값을, 이 값을 더하고, 그리고 카운터 하나 증가시켜가지고 한 바퀴 돕니다. 역시 또 시프트 라이트로 해가지고 튀어나온 값이 1이면은, 그러면은 더하고, 1이 아니고 0이면 그대로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이 멀티플라이어의 비트 수만큼 카운터로 잡아가지고 그만큼 계속해서 루프를 도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하자면 이제 더하기를 반복하는데 멀티플라이어의
비트가 1인 경우 0인 경우에 따라서 더하느냐 안 더하느냐, 그 다음에 한번 카운터 돌 때마다 멀티플라이어를 오른쪽으로 쉬프트 시켜가지고 이 값을, 튀어나간 값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뭐가 튀어나가는가. 1이 튀어나갔으면은 파시얼 프로덕트를 더하는 것이고, 0이 튀어나갔으면은 안 더하고 그냥 다음 자릿수 넘어가는 것이죠. 그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이 루프 부분입니다. 자, LOP라고 하는 레이블이 있으면, 만약에 루프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근처에 그 LOP와 같은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unconditional branch가 있다고 그랬죠. 어디 있어요? 저 밑에 있네요. 이만큼이 루프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로드, while을 갖다 로드하고, 즉 multiply 로드 한 다음에 이거 갖다 CIR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SZE, 이 플립플롭이 제로인가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제로면은 스킵하는 거죠. 즉 1위로 오는 겁니다. 2 플립플롭이 0이 아니면, 그러면 unconditional branch 1, 1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플립플롭 값이 0이었다. 요걸 해봤더니 0이었다. 그렇다면 제로로 요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플립플롭 값이 1이었다. 그러면은 스킵을 안 하니까 unconditional branch 1 해가지고 요리로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X를 로드한 다음에 이거 갖다가 P에다가 더하고 P를 스토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립플롭을 클리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로면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 파시얼 프로덕트를 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다시 X를 로드해가지고 CIR 한 다음에 X를 스토어 시키고 그 다음에 카운터를 하나 증가시켜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역시 이때도 카운터의 값은 만약에 멀티플라이어가 8비트다. 그러면 마이너스 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돌 때마다 RSZ 해가지고 인크리먼트가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결국은 0이 되겠죠. 어느 순간에 0이 되면은 ICZ니까 0이 되는 순간 요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요리로 점프하게 됩니다. 즉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X, 여기에 들어갈 X 값이 바로 곱셈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X가 아니죠. P. 예, P의 결과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P에다가 더했기 때문에 add P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P에 이렇게 결과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곱셈이 끝나게 됩니다. 뭐 결국은 덧셈의 반복과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단지 멀티플라이어의 비트가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비트가 1이면은 파시얼 프로덕트에다 X를 더하는 것이고 0이면 안 더하고 자릿수만 하나 이동시켜가지고 요거에 비해서 자릿수 하나 이동했죠. 그렇지 않으면 0을 더하고 1이면은 다시 또 자릿수 하나 이동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쭉 더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P 값이 결국은 곱셈의 결과다라고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덧셈을 할 때 여러분들 더블 프리시전, 즉 배정밀도 가산이라는 게 있죠. 뭐 꼭 가산만 있는 거 아니고 배정밀도, 뭐 덧셈, 뺄셈, 곱셈, 남셈 다 있는데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더하기가 가장 먼저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연산이니까 더하기로 보겠습니다. 배정밀도, 만약에 컴퓨터가 16비트 컴퓨터다. 지금 기본 컴퓨터도 16비트 컴퓨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사이즈는 16비트입니다. 그런데 배정밀도, 다시 말하면 데이터 사이즈가 32비트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뭐 어려운 거 없어요. 32비트면은 32비트를 16비트로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눈 다음에 위쪽 따로 아래쪽 따로 계산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원래 그 기본 컴퓨터면은 요 레지스터 하나의 길이가 이게 16비트입니다. 이게
이게 16비트인데 배정 밀도가 32비트인 거예요. 2배죠. 그러면은 이 32비트 데이터를 갖다가 각각 16비트씩 로우와 하이로 나눕니다. 레지스터를 전부 다 로우하고 하이로 나누는 거죠. 만약에 두 개를 더한다. 그러게 되면은 로우는 로우끼리 더하고 하이는 하이끼리 더하고, 만약에 로우 쪽에서 캐리가 발생했다. 그러면 최종 캐리가 발생하면 그 캐리를 갖다 여기다 넘겨줘 가지고 요 끝자리에서 하나 더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우 쪽을 연산한 결과 로우에 집어넣어주고, 하이 쪽과 로우 쪽에서 올라온 캐리가 있을 경우에 그 캐리까지 더한 결과를 하이 쪽에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32비트 덧셈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본다고 그러게 되면 로우 쪽을 갖다가 로드하고 그거 갖다가 로우 쪽에 더합니다. 그래가지고 로우 쪽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큐멘트 클리어 시키고, 그 다음에 CIL 해가지고 캐리 비트를 갖다가 하나 올립니다. 어큐멘트 값을 갖다가 하나 올리는 거죠. 즉 캐리가 발생한 걸 하나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add A high and carry, 캐리를 포함해 가지고 A 쪽과 B 쪽을 서로 더합니다. 즉 캐리 값을 갖다 전제 어큐멘트에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값을 B에다 더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이 쪽에다가 스토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얌전하게 H 쪽과 로우 쪽이 저장이 돼 가지고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간단하죠? 만약에 64비트가 있다. 똑같아요. 64비트면 16비트 4개죠. 각각 로우부터 16비트씩 더하고 캐리 보내고 캐리 포함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하이값 더하고 또 캐리가 생기면은 캐리를 갖다 보내가지고 더하고 그 다음에 하이값하고 더하고 그걸 4번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64비트 덧셈이 되겠죠. 다만 시간은 16비트 덧셈을 하는 경우에 비해서 4배가 걸리겠죠. 더블 프리시즌이라면은 2배가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정 밀도 또는 4배정 밀도 가산할 경우에는 그냥 일반 데이터를 연산하는 것에 비해서 2배 또는 4개의 시간이 걸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각각 따로 연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변수를 선언할 때 롱이라든가 아니면 플로트, 더블 이런 걸 갖다가 함부로 막 그냥 선언하면 안 됩니다. 컴퓨터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그 더블 프리시전, 즉 현재 컴퓨터의 비트 수를 넘는 그러한 변수는 가급적이면은 안 쓰려고 프로그램 할 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프로그램 짰는데도 왠지 내 프로그램만 느린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기계어에서 서브루틴을 사용하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어나 어셈블리에도 서브루틴이 있다고요? 당연히 있죠. 예, 기계어나 서브루틴에서도 어셈블리어에서도 서브루틴, 함수 이런 형태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고급어를 쓰고 있는 함수나 아니면 이제 메소드 이런 것들은 기계어의 서브루틴을 그냥 고급어로 옮겨온 것에 불과합니다. 기계어에서도 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조를 간단하게 하거나 아니면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최대한 이 서브루틴을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여기 이제 로케이션 105번지부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ORG 100이니까 아마 메인 메모리의 100번지부터 이 프로그램이 올라가도록 돼 있겠죠. 자, 로드 어큐뮬레이터 X를 갖다 어큐뮬레이터에 로드한 다음에 그 다음에 BSA 해가지고 서브루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BSA가 나오면 일단 이건 서브루틴 콜이죠. 어디로? SH4로 갑니다. SH4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럼 BSA니까 이게 명령이 수행되는 순간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은 102로 되어 있겠죠. 즉, 요 명령을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 102를 갖다가 SH4의 시작 주소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102란 값이 들어있겠죠. 자,
2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4번 쉬프트 합니다. 서큘레이션 쉬프트죠. 그런 다음에 마스크를 하는 거예요. 마스크 값은 여기서 보게 되면 헥사데시멀 FFF0입니다. 그 값을 마스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언컨디셔널 브랜치 해가지고 서브루틴이니까 SH4로 간접 번지로 I로 갑니다. 즉 102번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 어셈블리 언어의 서브루틴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X값이 로드가 되면은, 이 X값은 1, 2, 3, 4죠. 즉, 0001, 0010, 0011, 그 다음에 0100, 1, 2, 3, 4가 됩니다. 이 값을 갖다 먼저 로드해요. 그런 다음에 Y값도 만약에 로드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4321, 4, 3, 2, 1이 되겠죠. 마스크 값은 1111, 1111, 1111, 0001이 됩니다. 맨 앞에 1이 빠졌네요. 이 마스크 값을 사용해서 AND를 하게 되면은 1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원래 값 그대로 되겠고 0이 있는 부분은 다 0으로 되겠죠. 자, 프로그램이 돌아갔을 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X를 로드한 다음에 BSA, SH4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X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마지막 파라메터로 어큐뮬레이터 결국 파라메터가 되는 것이죠. 로드 어큐뮬레이터니까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값을 갖다 파라메터로 해가지고 SH4로 넘어갑니다. 그럼 아까 여기 102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값을 Shift, Left 4번 하는 거예요. 그대로요. 그러면은 요 값이 하나, 둘, 셋, 네 값이 차례대로 이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차례대로 들어가서 결국은 이 결과가 되는 것이죠. 예. 이 값이 1위로 오고 이 값은 1위로 요 값은 요리로 그 다음에 Shift Left 했던 요 4비트가 맨 뒤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를 해요. 그러면은 앞에 4비트짜리 3개의 값은 그대로 AND의 결과 그대로 유지되겠지만은 뒤에 4비트는 마스크가 0000이기 때문에 AND를 한 결과는 그대로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X에 남는 값은 결국은 어큐뮬레이터에 남는 값은 2, 3, 4,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스토어하면은 X에는 2, 3, 4, 0이 남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Y를 로드하면은 그 다음에 어큐뮬레이터에는 Y 값이 남겠죠. BSH 해가지고 다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Y 값이 어큐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파라미터로 전달됩니다. 역시 4번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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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ft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4, 3, 2, 1이 3, 2, 1, 4가 되겠죠. 요것을 마스크를 하게 되면은 역시 앞에 4비트짜리 3개만 남고 뒤에 4비트는 0으로 마스크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언컨디셔널 브랜치 SH4 간접 번지로 가게 되면은 스토어 Y 했을 때 Y 값은 결국 뭐가 남는다? 3, 2, 1, 0이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셈블리 프로그램에서 서브루틴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서브루틴이 어떻게 실제로 돌아가는지를 갖다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셈블리 프로그램 짜거나 아니면 기계 프로그램 짤 때 이러한 서브루틴을 갖다가 잘 이용하면은 여러분들도 비록 기계어지만 고급 언어에 못지않은 그러한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다는 거 여기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봤던 그 서브루틴의 예는 서브루틴의 파라미터를 어큐뮬레이터를 사용해서 서브루틴을 넘긴 그런 케이스입니다. 즉 이거는 파라미터가 하나인 경우죠. 근데 파라미터가 둘 또는 그 이상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XO와 Y 연산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은 파라미터가 2개잖아요.
이런 연산을 만약에 서브루틴으로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보는 예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예 보게 되면은 데이터가 두 개가 있어요. X의 헥사데시멀 7B95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변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02번지에 3AF6라고 하는 그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데이터를 오화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화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여기 이제 서브루틴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화로 시작하는 서브루틴이고, 그리고 요 시작 번지에는 이제 리턴 어드레스를 적게 되겠고, 그리고 맨 끝에는 unconditional branch 역시 오화라고 하는 레이블로 돼 가지고 간접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만약 함수죠.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드 어큐뮬레이터 X가 먼저 어큐뮬레이터 가지고 와요. 그런 다음에 BSA 해가지고 OR로 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라미터 X 값을 갖다 지금 어큐뮬레이터에 넣고서는 OR로 가는 거예요. 그래 그 값을 컴플리먼트 합니다. 왜냐하면 OR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은 그런 명령은 이 기본 컴퓨터에 없었죠. 그래서 AND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OR라고 하는 것은 A, OR, B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드 모르가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각각의 변수의 낫을 AND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낫한 거예요. 그래서 요 A 값, X 값이죠 말하자면요. X에 해당하는 이 값을 갖다가 먼저 컴플리먼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not A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그거 갖다가 TMP라고 하는 메모리 어떤 장소에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인 B, 요거 즉 메모리 202번지에 있는 이 값을 갖다가 가져옵니다. 어떻게 가져오느냐? 로드 어큐뮬레이터 O와 I. 자, OI의 값을 갖다가 로드해 옵니다. OI는 뭐가 있죠? 여기서 BSA 했으니까는 202번지를 갖다가 갖고 있겠죠. 근데 202번지 값을 갖다가 인다이렉트 가져오라고 그래요. 즉, 요 202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202번지에 가서 거기는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걸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어큐뮬레이터에는 이 값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값이 TMP로 저장이 됐어요. 물론 컴플리먼트를 한 다음에, 그리고 어큐뮬레이터에는 요 값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값을 컴플리먼트를 해요. 이번에는 not B가 된 거죠. 즉 202번지에 있던 값을 갖다가 이것을 not B로 만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TMP에 저장해뒀던 이 not A 이 값을 말하자면은 현재 어큐뮬레이터 있는 값하고 AND를 시키는 거예요. AND 시켰죠. 그런 다음에 그 전체 값을 컴플리먼트, 다시 컴플리먼트를 해요. 그러면 어큐뮬레이터에는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X, O와 M202, 즉 A, O와 B의 값이 어큐뮬레이터 들어가겠죠. 그런데 끝나서 다시 돌아오면은, 그러면은 현재 203번지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난 다음에 Y값으로 저장하면은 현재 어큐뮬레이터 있는 값, 즉 A, O와 B 한 값이 바로 Y로 저장이 되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서브루틴에서 우리가 봤을 때 먼저 첫 번째 파라미터 X에 있는 거죠. 그 값을 갖다가 로드 어큐뮬레이터 해가지고 어큐뮬레이터로 일단 파라미터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파라미터는 BSA OR 한 다음에 바로 다음 번지에 있었죠. 여기다 딱 기가 막히게 끼워 넣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래서 로드 어큐뮬레이터 OR하고 간접 번지를 했을 때 OR의 리턴 어드레스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두 번째 파라미터를 읽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턴 어드레스는 당연히 202번지가 아니고 203번지가 되겠죠.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요 컴플리먼트를 다 한 다음에 RSZ OR 해가지고 이 OR에 저장된 값, 원래 202가 저장돼 있었죠. 202였는데 이 202를 하나 인크리먼트 증가시켜가지고 203번지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unconditional branch or IS 경우에는 202번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203번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그러한 함수를 어떻게 어셈블리언으로 만드는지 한번 예를 봤습니다. 자, 앞에서 보았던 두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그런 함수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러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이를테면은 뭐 16비트 데이터를 갖다가 블록을 복사하는 맨카피 같은 거죠. 그런 그 데이터 복사,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갖다가 복사하는 그런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유닉스 함수 보게 되면 여기 보는 것처럼 뭐 memcopy라든가 메모리에서 메모리로 일정 사이즈를 갖다 복사하는 거죠. 또는 스트링 카피, 스트링 문자를 갖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만큼 복사하겠다 하는 그런 함수를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런 함수들이 실제로 시스템 프로그래밍 될 때 바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되는 겁니다. 한번 내용 볼까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봤던 서브루틴, 함수, 그리고 이제 어레이에 대한 연산하고 똑같습니다. 자, 먼저 복사를 할 소스 데이터의 첫 번째 주소 10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해 갈 데스티네이션, 그 주소가 20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즉 100번지에 있는 16개의 데이터를 갖다가 200번지로 복사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16개니까 무브할 데이터가 16개니까 카운터는 마이너스 16으로 둡니다. 왜 마이너스라는지는 이미 앞에서 다 설명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6부터 1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3 해가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 됐을 때 루프가 끝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시작부터 서브루틴 무브가 시작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소스 포인터,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포인터, 그리고 루프 카운터를 갖다 세팅을 해야 됩니다. 소스 카운터 포인터 1으로 세팅이 되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떤 값이 처음 그 데이터, 소스 데이터에 어드레스로 100번지로 정해져 있다. 그럼 그 값을 갖다가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보면은 로드 어큐뮬레이터, 무브, 간접번지가 되어 있죠. 아까 BS에 했으니까는 무브에는 요 번지가 들어가 있겠죠. 간접번지를 가져오니까 바로 100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 값을 어큐뮬레이터에서 PT1으로 저장을 하죠. 요리로. 그래서 여긴 100이 들어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RSet MVE 하게 되면은 여기 값이 원래는 요 값이었는데, 이 번지였는데, 그 값을 하나 증가시키니까 바로 요 다음 번지가 되겠죠. 요 다음 번지가 바로 포인터 2에 스토어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스티네이션이 포인터 2로 저장되겠죠. 즉 200이 저장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MV를 하나 증가시켜요. 그러면 현재 MV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만은 하나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MV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시작이 500번지였다. 500이면은 501, 502, 503이 될 것이고, 현재 iset에 의해 가지고 503번지가 될 겁니다. 그럼 그 값을 가져와요. 그래서 CTR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맞으면 PT1, PT2, CTR이 프로그램의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값을 다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루프를 돌리면서 포인터 1에 있는 값을 갖다가 로드에서 그대로 포인트 2에 스토어하게 되는 겁니다. 간접번지로. 그러니까는 100번지에 가서 거기에 있는 100이라는 값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100번지에 다시 가서 그 100번지에는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200번지에 저장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PT1과 PT2를 하나 증가시키고 CTR도 하나 증가시켜서 다시 루프를 돌면은 그 다음에 101번지에 있는 값을 갖다가 로드에서 201번지에 저장하고 또 PT1, PT2 증가시키고 CTR 증가시키고 그래서 총 16번을 돌게 됩니다. 16번 돌게 되면은 CTR 값이 0이 되겠죠. 그러면 RSet increment and skip if 0이기 때문에 0이 되면은 스킵 해가지고 다음에 bun mve i로 가겠죠. 그러면은 현재 mve 값이 여기니까 요 위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프로그램 카운트의 값은 뭐가 되겠죠? 요 다음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HLT로 가게 되고, 그래서 프로그램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데이터가 카피가 다 끝나면은 최종적으로는 요 명령에 의해 가지고 요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프로그램 잘 봐야 돼요. IRC세트 MV가 한 번 더 있었죠. 그러니까는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번지에 있던 16비트의 데이터 블록이 200번지로 복사가 되는, 예, 그런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유닉스에서, 리눅스에서 흔히 사용하는 멤카피 또는 스트링 연산에서 흔히 사용하는 스트링 카피를 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시스템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입출력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이 입출력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바이오스,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입출력을 처리하는 바이오스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입출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개의 문자를 입출력하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한 개의 문자를 갖다가 뭐 키보드로부터 받거나 아니면 뭐 프린터로 내보내고 싶다. 그렇다면은 인풋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5장에서 봤던 입출력 구조를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있었죠. 입출력을 할 경우에는 입출력에 관계된 레지스터가 인풋 레지스터하고 아웃 레지스터가 있었고, 그리고 인풋 아웃풋이 지금 가능한지, 키보드로부터 가져올 때가 다 있는지, 프린터에다가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는지를 갖다가 판단하기 위해서 FGI 플래그와 FGO 플래그를 쓴다고 그랬죠. 요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만약에 문자를 하나 입력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SKI, 먼저 인풋 플래그를 체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인풋 플래그가 1이면은, 그러면은, 즉, FGI가 1이면은, 그러면은 스킵하는 겁니다. 뭐를? BUN, CIF를 스킵하는 거죠. 그래서 1위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FGI가 0이면은, 그러면은 다시 CIF로 뱅뱅 도는 거죠. 말하자면은 뱅뱅 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1위로 다시 1위로 뱅뱅 돌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FGI가 1이 될 때까지 뱅뱅 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FGI가 1이 됐다. 그러면은 키보드로부터 버퍼에 데이터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스킵을 해가지고 1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INP 한 개의 문자를 인풋 레지스터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문자가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아웃을 해본 겁니다. 아웃을 해서 찍어보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인풋 레지스터에 들어와 있는 값을 갖다가 어큐뮬레이터로 좀 보냈죠. 그러니까는 어큐뮬레이터 값을 갖다가 다시 CHR이라고 하는 메모리 번지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하나의 문자가 들어왔을 때 그 문자를 CHR이라고 하는 메모리 번지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CHR은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거는 컴파일러가, 어셈블러가 알아서 정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자를 갖다 출력할 때 먼저 그 문자를 갖다가 로드 어큐뮬레이터 합니다. 어큐뮬레이터에 가져오죠. 그 다음에 FGO 값이 뭔지를 봅니다. 만약 FGO가 0이다. 그러면 이거는 현재 프린터 또는 출력 장치가 뭔가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죠. 비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뺑뺑 돌아요. 돌고 있다가 만약에 출력 장치 사용 가능하게 됐다. 그러면은 FGO가 1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아웃 레지스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끝나는 것이죠. 이때 CHR에는 뭐 0057이라는 값이 들어있네요. 요거는 ASCII 캐릭터로 W입니다. 57이니까. 그래서 출력에 W라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되겠죠. 자, 이번엔 두 개의 문자를 갖다 패키하는 그런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시스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에서 보통 문자를 갖다가 뭐 TCP/IP 통신으로 주고받는다 그러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문자나 숫자를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한 번에 한 개의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문자를 두 개, 뭐 세 개씩 서로 주고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10단위가 넘는 그런 숫자를 주고받을 때는 한 개씩의 문자를 받게 되면 불편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데이터를 갖다가 서로 붙여가지고 두 개의 문자, 네 개의 문자를 갖다가 합쳐서 쓰는 경우가 가끔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럴 때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나 그 라즈베리 파이에서 이렇게 어셈블리 언어를 쓰진 않겠죠. 하지만 원리는 똑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8비트 아스키 코드를 갖다가 16비트 유니코드로 바꾸는 경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8비트짜리 두 개를 갖다 붙여가지고 16비트로 만들려면은 하나의 8비트짜리 갖다가 16비트 레지스터에다가 가져온 다음에 왼쪽으로 8번 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먼저 캐릭터 갖다가 인풋 받습니다. 언제? FGOI가 1일 때 그때 인풋을 받죠. 그런 다음에 그 값을 갖다가 SH4라고 하는 우리가 앞서 봤던 4비트를 갖다 왼쪽으로 미는 그런 서브루틴을 사용해 가지고 4비트를 왼쪽으로 밉니다. 8비트니까 한 번 더 밉니다. 그럼 총 8개 비트가 밀렸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인풋을 가져오는 겁니다. 인풋 레지스터는 8비트짜리이기 때문에 16비트 어큐뮬레이터의 아래쪽에, 즉 로우 쪽 8비트에 새로운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이 쪽에는 이미 8비트가 쉬프트 돼가지고 8비트가 가 있죠. 그러니까는 인풋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결과는 뭐가 되죠? 총 16비트의 문자, 즉 두 개의 8비트 문자가 합쳐진 그런 형태가 어큐뮬레이터에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값을 갖다가 다른 메모리에 저장시키면 결국은 16비트짜리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버퍼에다 문자를 저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 뭐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막 타이핑을 하게 되면은 그게 화면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버퍼에 저장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지우거나 아니면 줄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끼워 넣거나 할 때 자유자재로 워드 프로세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를 갖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화면에 글자 나타나기 전에 버퍼에 먼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버퍼에 집어넣는 부분이 바로 지금 보는 요 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문자를 갖다가 집어넣을 버퍼에 제일 처음 어드레스 시작 주소를 갖다가 예를 들면 이제 여기 헥사 500번지인데 500번지를 먼저 가서 거기에 있는 값을 갖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값을 갖다가 포인터의 값으로, 즉 포인터는 변수죠. ADS는 상수고 PTR은 변수입니다. 변수로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앞에서 봤던 두 개의 문자를 패킹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자를 패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값을 갖다가 포인터 값에 간접 번지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포인터 값을 갖다 하나 증가시켜서 다시 또 그 다음 문자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 개씩 문자를 갖다가 가져다가 저장을 하면은 바로 버퍼에다가 우리가 타이핑한 문자를 계속해서 인풋 명령에서 가져온 문자를 갖다가 버퍼에 저장하는 그러한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바이오스의 일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를 만든다. 그러게 되면 결국은 바이오스에 바로 이러한 함수를 가져다가 쓰게 되는 것이죠. 같은 워드를 갖다가 또는 같은 그 문자를 눌렀는가 안 눌렀는가,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워드를 비교하는 그런 경우인데 워드든 숫자든 간에 어떤 값을 비교를 해가지고 뭐 같으냐 다르냐 뭐 크냐 작냐를 따지는 것은 무조건 빼는 겁니다. 일단 빼보는 거예요. 빼보는 게 순서입니다. 뺐을 때 만약에 뺀 결과가 0이면은 두 개의 데이터는 같은 거죠. 만약에 뺐는데 결과가 양수다. 그러면 앞에 데이터가 큰 거죠.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아스키 코드의 뒷부분입니다. 그리고 빼왔더니 음수다. 그러면은 앞에 데이터가 뒤에 데이터보다 작은 거죠. 이렇게 크게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워드를 비교하는 거 똑같습니다. 워드를 두 개를 빼보는 거예요. 즉 워드 1을 로드 어큐뮬레이터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컴플리먼트 한 다음에 인크리먼트, 즉 2의 보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의 보수로 만든 다음에 그걸 워드 2에다 더해봐요. 그러면 결국 이게 빼기가 되는 거죠. 이게 뺐을 때 스킵 어큐뮬레이터의 값이 제로면은 만약에 0이면은 같은 거죠. 그러면 1위로 스킵하는 겁니다. 0이 아니면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니퀄일 경우에 어니퀄에 해당하는 루틴으로 가고, 그리고 이퀄인 경우에는 이퀄에 해당하는 루틴으로 점프를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워드를 빼기를 해서 결과를 제로냐 아니냐 하는 걸로 판단하는 이런 방법이 바로 두 개의 워드가 같은 워드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워드 프로세스에서 어떤 문자 찾기, 문자를 찾기 또는 워드를 찾기 하는 거 있죠. find. 바로 find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find 할 때 그 워드 안에 있는 문자를 전부 다 비교를 해봐 가지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런 이퀄이 있느냐, 이퀄이 있으면은 그럼 그 해당하는 워드로 커서를 옮겨주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워드 프로세스나 파워포인트 뭐 아래 한 거 이런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잘 쓰고 있지만은, 그런 프로그램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 프로그램들이 다 밑에서 바이오스 프로그램으로 제공이 돼 가지고 그 바이오스를 호출함으로써 그러한 이제 워드 프로세스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이오스를 갖다가 잘 알아야지만 그런 워드 프로세서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결코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입출력에서 인터럽트가 처리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미 봤듯이 인터럽트가 딱 걸리게 되면은 먼저 PSW에 해당하는 레지스터 내용들을 저장한다고 그랬죠. 즉 레지스터들의 값을 갖다가 메모리에 미리 정해진 특정 번지로 보내고, 그리고 IEN을 갖다 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래그 값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원래 프로그램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을 갖다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FGO 플래그 값을 체크했는데 인터럽트가 지금 발생했다, 즉 입출력을 할 게 있다, 그러게 되면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갖다가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분들 사용자 프로그램이 여기서 쭉 수행되어 있습니다. CLA, ION, LDA, add 이렇게 쭉 수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요 명령어가 수행되고 있는 순간에 그때 FGI나 FGO가 또는 둘 다 1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럽트가 걸린 것이죠. 그러면은 요 명령이 다 수행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명령 104번지에 있는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럽트 사이클로 들어가가지고 0번지로 가서 0번지에다가 리턴 어드레스, 즉 104번지를 여기다 저장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아마 104라고 딱 나오겠죠. 104 요 값이 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1번지로 넘어가서 unconditional branch 아주 SRV, 즉 서비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건너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200번지부터 어디까지? 맨 끝에까지. 여기가 바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되는 겁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같은 경우에는 함수 호출과는 달리 SRV로 unconditional branch 하는 게 아니라 인터럽트니까 unconditional branch 0, 즉 1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간접 번지로. 그래야지만 여기 있는 번지를 읽어가지고 원래 프로그램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다, 그러게 되면은 바로 이 104번지를 요 0번지에 집어넣는다 하는 이런 과정이 수행되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 104번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엔 다시 1번지로 가서 unconditional branch 해가지고 SRV, 즉 200번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쭉 인터럽트가 수행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ION하고 IOF가 처음에 돼 있었으니까는 ION을 하고, 그 다음에 0번지로 가서 다시 원래 104번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인터럽트가 처리되는 과정도 어셈블리 프로그램에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함수의 호출하고는 동일하지만 단지 0번지에 복귀 주소를 저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 SRV로 함수 호출을 했다 하더라도, 즉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나가는 함수를 호출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언컨디셔널 브랜치를 했을 경우에 요 SRV로 오지 않고 제로로 넘어간다는 거. 요게 함수 호출하는 경우하고 인터럽트가 서비스되는 경우하고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이 IO 같은 경우에는 일단 IN이 0으로 바뀌게 되면 무조건 IO가 되는 겁니다. IO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끝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새로운 인터럽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제일 마지막에 ION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어셈블리 프로그램 봤는데 그 프로그램이 분명히 함수로 되어 있고 함수를 부르는데 왠지 이게 제일 마지막일 것 같은데 언컨디셔널 브랜치 한 다음에 가는 포인트가 요 함수 이름이 아니다. 근데 그 앞을 봤더니 ION이 있더라. 그러면 이거는 100%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일반 함수인지 아니면 인터럽트 서비스 함수인지를 갖다가 바로 이 부분을 보고서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바이오스 프로그램을 한번 쭉 보게 되면은 아, 이게 인터럽트구나, 아니구나, 그냥 함수구나 하는 것 같다.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이오스를 갖다 이해하는데 좀 더 간편한 그런 경우를 갖다가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